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네, 저는 크리스마스 때 캠핑을 다녀오느냐고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 추억 만들어준다고 갔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너무 추웠던 크리스마스였고요. 아무튼 12월 4주차 리뷰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매매했던 거는 12월 22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 삼성 SDI를 10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주 리뷰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듯이 원래 매수하려고 쳐다보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일단은 1000만 원 처음으로 매수를 했고요. 매수한 다음에 27만 4천 원, 한 3% 정도 지금 하락한 상태인데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이제 더 떨어지면은 이제 더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제가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게 일단은 처음 매수를 해봤습니다. 오히려 이제 아쉬운 거는 삼성 SDI는 매수를 했는데 이게 사실 제 지난주 3주차 결산 썸네일이었거든요. 결국 반도체가 답인가 하면서 여기 삼성하고 SK하이닉스 네, 이걸 썸네일에 넣기까지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 주에 추가 매수는 못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만약에 제가 현금이 막 너무 막 통장에 넘치고 있으면 뭐 불타기를 하는 게 크게 부담은 없는데 원래 제 성향이 불타기도 잘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막 마이너스 통장을 막 쓰면서까지 추가 매수를 불타기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부 갖고 있긴 하지만 정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아쉬운 한 주기도 했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부 가진 거라도 잘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거 삼성 SDI를 보면요. 이제 매수한 이유는 이제 한번 익절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떨어졌죠. 그 와중에 지금 중국 현물 시장의 탄산 리튬 가격을 보면요.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ESS 이제 관련된 수요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이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전력이 끊겨버리면은 지금 뭐 AI니 뭐니 하는데 그게 데이터 센터가 전력 공급이 멈추면 큰 문제가 되죠. 그걸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바로 ESS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ESS 수요가 뭐 매년 17% 정도씩 증가할 거다라는 뭐 분석도 있고 그런 와중에 실제로 중국 현물 시장의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은 안 된다. 라는 지금 이제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혜가 누가 될 거냐? 결국은 한국의 2차 전지 업체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상황에서 일단 삼성 SDI를 매수를 해봤습니다. 삼성 SDI는 특히 이제 2026년이 되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그동안 적자였는데 체질 개선을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해 많은 노력을 했고 이제 내년 한 2분기 정도 되면은 흑자 전환을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요거는 이제 옵션 같은 건데요. 전고체도 2027년에 상용화하겠다. 이런 거를 계속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기대를 하면서 일단은 매수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 돌이켜 보니까요.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이 국장 복귀 서학개미의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라는 환율 방어 총력전. 정말 창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걸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해외 주식 매각 후에 국내 주식에 1년 투자하면은 양도세를 1년간 비과세 해주겠다. 1인당 5천만 원. 네. 이게 사실은 RIA라는 거를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정부가 급하긴 한 것 같아요. 환율이 1480원까지 막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1440원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40원대로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개인들 입장에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만약에 내가 미국 주식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혜택 사실은 이 22%의 그 양도세가 작지 않거든요. 이제 미국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도세가 사실 막상 내려면 굉장히 아깝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매도하고 나서 내년도에 이제 정산해가지고 내라고 오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아까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 주식이 아예 없다. 그럼 난 달러도 없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정기가 왔을 때 조금 환전을 해놓는 것도
미국 주식을 조금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기회가 아닐까 싶긴 합네요. 근데 뭐 그거는 개인 성향이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도 조금 하는 게 안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일부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은값이 정말 미쳤습니다. 물론 이제 금값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제 급등을 했다가 조금 조정받고 살짝 오르고 있는데 이 은값의 이 기울기를 보십시오. 은값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제 그 회원분들 중에 이 금 계속 모아가시는 분 계시던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상향 계속 원자재 값이 하고 있어서 뭐 은도 사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도 사실은 이 금하고 은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계속 급등할 때까지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TF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오르면은 이제 조금 수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막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일정 부분에서 수익을 실현해 버리는데 지금 완전히 1년 추이를 보시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ETF보다 만약에 이제 지금 실물로 가지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실물로 가져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지금 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부럽네요. 그리고 이 구리값도 금은동이라고 하죠, 저희가. 구리값도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관세 막 협박 이슈가 막 있으면서 재고 축적한다고 급등했던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빼면은 요때 빼고 지금 결국에는 최고점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급등 추이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재테크 투자책을 보면은 기본으로 나오죠. 뭐 주식, 뭐 채권, 그리고 뭐 원자재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비중을 두면서 가져가야 된다 뭐 하는데 막상 또 이게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급등하는 거를 우리가 뒤이어서 딱 보면은 이게 참 쉬웠는데 라는 생각이 뒤이어 드는 요즘입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제가 원자재를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원자재 말고 관련 주식에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광산업체를 산다던가 이런 건 좀 더 공격적인 게 되겠고요.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래도 이런 구리 쪽 구리 가격 상승의 수혜주로 계속 언급되던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구리를 이제 가공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나는 쌀 때 사가지고 이걸 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꽁으로 먹는 그런 또 마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메탈 게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부터 수혜주로 분류가 됐는데요. 풍산이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피크아웃 이슈도 있고 방산 쪽이 좋았다가 조금 조정 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다시 또 반등 기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최근에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여기 보시면 요 60일선을 요거를 계속 터치를 했다가 저항을 받고 터치했다가 저항을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항상 두드리다 보면 또 문이 열립니다.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 60일선을 또 돌파를 해주면 또 60일선을 지지를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1만원 돌파를 기다리면서 지금 일단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1만원 돌파를 하면 또 여기 한 12만원 근처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1만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매매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일단은 반도체 풍산을 홀딩할 생각입니다. 요거를 제가 굳이 따로 적은 이유가 쉽지 않습니다. 이 홀딩도 쉽지가 않아 가지고요. 이 이제 SK 또 삼성전자 삼전이 지금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고 제 계좌도 지금 10% 이상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막 이렇게 더 오르면 홀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르더라도 이거는 일단 워낙 지금 앞으로 좀 핫한 그런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라도 좀 가져가 보자 하는 마음에 계속 좀 홀딩을 할 생각이고 풍산도 일단은 11만 원 돌파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삼성 SDI와 SOL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둘 다 한번 수익 실현한 부분들이 있고 SOL은 뭐 일정 부분 지금 조금 갖고 있지만 어쨌든 절반 익절을 했기 때문에 일단 부담 없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2025년 마지막 주네요. 네, 이제 다음 주에 거래일이 3일밖에 없는데요. 일단 29일 월요일이 바로 배당락입니다. 배당락일에는 이제 12월에 결산을 하게 되는 이제 고배당주 종목 위주로 주가가 좀 하락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 주식들이 하락 출발한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제 배당률에 맞춰서 좀 하락 출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종가가 꼭 그렇게 끝나진 항상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주가가 오르기도 했으니까 일단은 그걸 보면서 좀 놀라지 않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30일은 이제 마지막 25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예, 마지막. 그래서 이제 2025년 매매를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고요. 31일은 이제 휴장이 되겠죠. 예, 마지막 일은 꼭 휴장을 하더라고요. 휴장을 하고 이제 1월 1일은 또 휴일이고 1월 2일에 이제 2026년 네, 새로운 또 출발을 해야 되고 이때는 10시에 개장을 하니까요. 마무리 일정 잘 보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25년을 잘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31일에 이때 이제 25년 결산으로 다시 한번 저도 한 해를 정리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